병의 증상은 질병이 아니다. 당신은 특정한 건강 상태에 가장 좋은 약을 발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병의 원인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상 진정한 치유는 없다. 인과관계의 법칙은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 병의 증상을 멈추는 데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관절, 뼈의 조직을 포함한 깊은 구조물의 독성을 물질을 밀어 넣어야 한다. 독소를 억제하면 일반 순환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견디는 신체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에게 명백한 건강 악화의 징후 없이 훨씬 더 많은 독소가 쌓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만약 신체의 방어체계의 1차 방어선이 여전히 온전하다면 몸은 감기나 열이나 감염을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독소의 축적을 쉽게 처리할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꽤 아프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꽤 잘 지내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평소처럼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갑자기 별다른 경고도 없이 훨씬 더 큰 독성의 물결이 분출된다. 그러한 위기의 대표적인 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다. 그런 공격에 많은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완벽하게 건강했다고 주장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대개 위, 속 점막의 단순한 자극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과식, 거친 음식과 음료 또는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만약 음식이 너무 무겁거나 소화하기 어렵다면 위는 염산 일부를 식도로 전달하여 쓰라린 느낌을 준다. 6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속쓰림을 경험하고 1600만 명 이상이 매일 속쓰림에 시달린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속쓰림이나 산성 역류는 위산이 너무 많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어 생기는 것이다. 염산 공급이 부족해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 배탈을 일으킨다. 산이 식도로 들어가면서 이 섬세한 구조물의 내벽을 소화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당신의 소화 장애가 너무 적은 위산과 관련된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식전에 소금이나 고추를 조금 넣은 신선한 생강을 먹어보라. 이것은 위산의 생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만약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베타인염산염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산 보충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베타닌 염산염을 피한다. 만약 이 방법들 중 하나가 당신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면 당신의 속쓰림은 너무 적은 위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산 분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과 장을 깨끗이 하고 고기나 튀김이나 가공식품처럼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피한다.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비타민과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아 퇴행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 커피,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설탕, 초콜릿, 고기, 니코틴, 알코올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의 지나친 섭취로 위장을 자극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면 엄청난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자극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궤양이 형성될 것이다. 매일 생기는 신진대사 폐기물, 세포 찌꺼기, 독성식품 입자를 궤양 병변 부위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위세포는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이처럼 부자연스럽고 독성이 강한 환경에서 숨이 막히는 동안 신체는 특이한 생존 메커니즘에 의지해야 한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위세포들은 세포 돌연변이라고 알려진 것을 통해 그들의 유전자를 바꾸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돌연변이, 통제불능 세포들은 자신들이 신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체가 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포들의 유전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산성 물질 대사 폐기물과 다른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흡수하는 유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질병의 증상은 암이라 불리는데 이는 몸의 세포의 끊임없는 자극과 중독을 다루기 위해 애쓰는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위암은 위세포의 지속적인 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치료법은 마치 그것이 질병 그 자체인 것처럼 질병의 증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도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증상을 없애자는 게 지배적인 개념이다. 많은 경우 정교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면 위의 궤양, 눈의 백내장, 쓸개의 담석, 자궁의 종양 같은 질병의 증상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료는 병든 장기에서 범인을 잘라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환자는 이미 완치되었다는 인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처음부터 무엇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르는 그의 몸은 살아 심쉬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접근 방식은 모든 질병의 80%가 넘는 인과적 요소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결점인 것이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은 의학 훈련의 초점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의료 위기에 대해 의사들을 비난할 수 없다. 게다가 의사들은 환자로부터 합법화된 마약 밀매자 또는 증상 사냥꾼 역할을 하도록 압박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많은 환자들이 그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의사에게 질병의 증상을 빨리 가능한 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을 또 다른 더 강화된 독성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딜레마에 더하여 대부분의 기존 치료법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종종 너무 심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사소한 질병에 사용될 때 특히 그렇다.